안녕하세요. 여기는 혜민서고요. 저는 혜민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뜯어볼 택배가 하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온 택배인데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 만에 뜯어보게 됐습니다. 바로 같이 한번 뜯어보시죠. 네, 바로 교보문고에서 산 책들입니다. 사실 패밀리데이 때 산 책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 책 쇼핑은 좀 자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독서 모임에서 읽어야 하는 책들이 좀 생기기도 했고 그 책들도 시킬 겸 눈여겨봤던 책 몇 권을 골라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책 좋아하는 걸 아는 몇몇 친구들이 제 작년 생일 때 생일 선물로 교보문고 기프티콘을 선물을 해줘서 이번 책들은 그때 받은 기프티콘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요. 그러면 바로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봉지로 감싸져서 왔네요. 내려놓고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고른 책은 총 6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 모임을 위해서 산 책이 그중에 4권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6개월마다 작가 한 명씩을 선정해서 그 작가의 작품을 쭉 읽어나가는 모임이거든요. 작년에는 헤르만 헤세였고 올해는 윌리엄 포크너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 선정한 포크너의 작품 중에 제가 소장하고 있지 않은 책 4권을 모두 구입을 했고요. 이 윌리엄 포크너는 1897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작가인데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리고 스콧 피츠 제럴드와 함께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대문호입니다. 그리고 194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문장이 어렵기로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포크너의 작품 중에 제가 산 첫 번째 책은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음향과 분노 8월의 빛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2가지 작품이 모두 수록이 된 책이고요. 독서 모임에서 다루게 될 첫 번째 책이 음향과 분노라서 이 책을 가장 먼저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분량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800페이지가 넘는 책이고요. 그 중에서 이 음향과 분노 파트가 344페이지까지 이만큼이 음향과 분노에 관련된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임까지 날짜가 사실 며칠 안 남아서 좀 큰일 난 상태인데요. 어떤 분이 써두신 서평을 보니까 8월의 빛은 재미있었는데 음향과 분노가 깜짝 놀랄 만큼 어려웠다 이렇게 남겨두셨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책인지 두렵긴 하지만 부지런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포크너의 장편 소설 3대 걸작 중에는 음향과 분노, 8월의 빛, 그리고 압살롬 이렇게 3가지가 꼽히는데요. 이 책은 그 중에 2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향과 분노는 출판사에 따라서 소리와 분노 혹은 고함과 분노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어차피 이 2작품을 모두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책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책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책으로 소개를 하려고 했던 책이 미넴사 세계문학전집에서 출간된 포크너의 성역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지금 상자를 뒤져봤는데 왜 그 책이 안 보이지 했더니 아직 그 책만 출고가 늦어져서 도착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 책에 대한 설명만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미국 사디즘의 최고의 예라는 평을 받고 있는 충격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아주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서 처음에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판하길 꺼릴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한 책인데 그 책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3번째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째 책도 미넴사 세계문학전집에서 나온 책인데요. 윌리엄 포크너의 압살롬입니다. 아까 전에 이 포크너의 3대 걸작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이 꼽힌다는 이야기를 이미 드렸었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한 주인공의 성공과 파멸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남부의 영광과 붕괴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은 당대 시대상을 잘 담아낸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그 시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쉽게 읽히지 않기도 하고요. 저도 올 상반기에는 포크너 작품들 쭉 따라 읽어가면서 20세기 미국에 대한 역사를 좀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3번째 책 압살롬이었습니다. 이제 윌리엄 포크너의 책 중에는 마지막인데요.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에서 나온 윌리엄 포크너의 곰입니다. 저는 세계문학들을 전부 미음사의 책들로 가지고 있어서 문학동네에서 나온 세계문학 중에는 이 책이 제가 소장하게 된 첫 번째 책이 됐는데요. 사실 시리즈라는 게 한번 어떤 브랜드 걸 사게 되면 쭉 그 브랜드의 책들을 모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학동네 책도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미음사와는 다른 묵직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이 책을 계기로 문학동네 전집들도 하나씩 사 모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곰의 간략한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백인 소년 아이작이라는 인물이 광활한 숲속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제껏 살펴봤던 포크너의 작품들과는 또 사뭇 다른 결의 소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올 상반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 포크너의 책들 쭉 따라서 읽어가면서 기회가 된다면 독서 모임 후기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곰이었고요. 이제 다른 책 어떤 것들 샀는지도 보여드려 볼게요. 그 다음은 우주와 관련된 책을 한 권 사봤는데요. 샘 앤 파커스 출판사에서 나온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카를로 로벨리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이고 양자 중력 이론의 선구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작년에 한 독립서점에 갔다가 발견을 했는데 제목을 보자마자 강렬한 호기심을 느껴서 기억을 해뒀던 책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고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를 해가는데 도대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 뒷면을 보니까 질문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 저의 이런 호기심이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항상 같을까? 왜 과거는 떠올릴 수 있고 미래는 그럴 수 없을까? 이 순간 우리는 정말 현재를 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충실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책이길 기대해보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사뒀던 김상욱 교수님의 김상욱의 양자 공부와 함께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책도 아주 기대가 되는 5번째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곰 출판사에서 나온 룰루 밀러 작가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2021년 12월에 출간이 된 책이라서 작년에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도서관에서도 이 책 읽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미 예약까지 꽉 차 있고 해서 이 책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책을 한번 사봤습니다. 이 책을 읽은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찾아보지 말고 그냥 읽어라 인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모두가 입을 모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 너무 궁금하고 저도 북튜브를 보다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바로 넘겨버렸거든요. 얼른 이 책 다 읽고 더 이상 스포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주 궁금한 마지막 책 룰루 밀러 작가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매한 책들은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책하면 사은품이 빠질 수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고른 사은품들도 함께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2가지를 골랐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독서 다이어리입니다. 문학동네에서 책을 사면 아마 무료로 하나를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다이어리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무료라서 퀄리티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디자인도 참 예쁘고 두께도 있어서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는 노인과 바다에서 나온 문장이 하나 또 적혀 있고요. 안에를 살펴보니까 책을 읽은 날짜와 제목 그리고 작가명을 적을 수 있고 옆에 작은 상자 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칸에는 동봉이 되어서 오는 이 스티커를 붙이는 칸인 것 같습니다. 문학동네에 세계문학 전집들이 쭉 적혀있는 스티커인데 마침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들도 하나씩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차에 이런 좋은 다이어리를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다이어리도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고요. 2번째로 산 사은품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2번째로 제가 고른 사은품은 미음사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2023 클래식 캘린더입니다. 레드와 그린 색상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는 그린 컬러를 골랐고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서 이렇게 귀여운 토끼 귀가 그려져 있는 캘린더입니다. 총 12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365개의 명문작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알베르 카미부터 버지니아 울프, 셰익스피어, 다자이 오사무, 해밍웨이, 또 헤세, 조지
조지 오웰 등등 작가 목록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인력이긴 한데 세울 수는 없고요. 이렇게 그냥 한 장씩 펼쳐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인력인 것 같습니다. 1월 1일에 적힌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자면요.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아서 마침내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알베르 카미가 쓴 이방인에 나오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짜와 문장이 적혀 있고 옆에 작은 글씨로 작가명과 어떤 책에서 나온 구절인지가 함께 적혀 있는데요. 한 장 한 장 재밌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 생일 선물로 받은 기프트 카드로 산 책들 쭉 언박싱 해봤는데요. 하나쯤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셨길 바라겠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